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정가 이슈,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 구말리.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주말 당원 사전투표도 마무리됐습니다. 표심 어디로 향할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출마 선언은 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과 전당대회 보이콧 하신 분인데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상수 의원입니다. 태권도 송판격파까지 하시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다른 후보들과 함께 보이콧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전당대회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제 태권도가 공인 2단인데. 아, 그러세요? 지난번에 이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심플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뭐 소위 좌파 척결, 네네. 또 우리 계보 정치 타파, 그러면서 일단 낡은 정치를 깨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이번엔 좀 나오지 말고 우리 같이 그 당도 잘 알고 선거도 여러 번 치른 그런 그 정치인에게 당을 맡겨주면 우선 내년 총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봤죠. 사실 어저께 사전투표율이 지난 2017년 7월 달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붐이 일어난 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엔 뭐 10%대였었는데 지금 한 25에서 30%대라 그러면 24.58% 나왔네요. 이제 조금 말하자면 지금 전국 우리 이 여론상 우리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참여율이 좀 높았어야 되는데 지난번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말하자면 컨벤션 효과가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27일 날 끝나고 나서 28일 날 또 뭔가 하여간 발표를 할 텐데 결국은 우리는 전당대회 하나마나 한 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비대위 체제를 종말을 짓고 새로운 어떤 그 정통성 있는 그런 지도부가 결성되는 만큼 우리 당원과 저희들이 결속을 해서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좀 저희들이 예측한 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또 소정의 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모바일 현장 사전투표 끝났고요.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연설회, TV토론회는 모두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황교안 후보의 대세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역시 투표는 까봐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그 앙금을 다 걷어내고 대동단결해서 그야말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런 때 그래도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도부로 입성을 하는 사람들도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이제 정말 초심으로 몸과 마음을 낮춰서 우리 당원과 또 우리 지도층, 우리 보수 우파의 지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리더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모두에서도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권 쪽에도 지금 상당한 영향력이 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 그 주장과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당권 대권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이 저희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정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우선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공천을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네. 해가지고 우선 우리가 일당이 됨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폭정, 악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바로 그야말로 완어부댐이 돼서 대권 후보의 완어부댐이 돼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사당화시키거나 제왕적 대표거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다가는 안 된다. 네. 그런 것을 권고 겸해서 또 경고하고자 합니다. 예. 그 이번 TV 토론회 등과 관련해서 뉴스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탄핵 부정이라든가 태블릿 PC 조작 등의 이제 우양호 행보에 대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황교안 후보라든가 김진태 후보가 이제 이런 쪽이고 그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황교안, 오세훈 후보들의 경우는 그 동안에 우리가 당이 지금 어려울 때 같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 외부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것을 논의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또 분리됐다가 또 결합됐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2년 동안에 지금의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다소 피상적으로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저간에 있었던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뭐 한두 마디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네.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우리가 당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정해 가는 것이 더 맞다. 그분들이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한두 마디 말을 한 걸 가지고 당 전체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 하는 거라든지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더해서요. 최근 이 태극기 부대 움직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당내 우경화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 주시죠. 그 부분도 소위 태극기 애국 세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쭉 있어 왔죠. 예. 그것이 애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러 그룹이 이제 계셨다고 그래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오며 가면 이제 참 뭐랄까 참여라기보다도 뭐 같이 이렇게 관찰도 하고 이러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지금 국민들 중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소리락도 한번 질러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태극기에 드신 분들이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한다니까 가보자. 이래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꽤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뭐 아주 특별히 아주 우경화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약간 뭐 일부 언론과 야당의 그 야당이 아니라 저쪽 여당이죠. 집권당의 술책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당이 지금 정북 세력, 너무 친북 세력들 뭐 이런 데 이제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결국은 범보수로 봐서 우리가 조금 우쪽에 있지만 스펙트럼을 넓혀서 예. 우리가 이제 중도 쪽으로 같이 가는 노력을 한다면 뭐 우리로서는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정서라고 봐야 되겠죠. 함께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정가 이슈 한 주간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구말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시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선거 전문가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두환 전 의원이 이제 저희 고정 패널이신데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 전문가로서. 제 선거를 9번 치렀습니다. 예. 300만 인천 광역시장 선거를 4번 치러서 2번 당선되고 2번 낙선되고 예. 국회의원 선거를 5번 치러서 3번 당선되고 2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5승 4패 예. 9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가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경험 이상의 공부가 없거든. 그럼요. 특히 낙선을 좀 해봐야 돼요. 당선만 계속해서 5, 6선 해본 것은 전문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동의합니다. 특히 수도권 선거가 중요해.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영남, 저쪽 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이런 쪽은 뭐 경선만 열심히, 그러니까 공천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우리는 공천과 그야말로 본선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위 그 당시의 선거 분위기 때문에 정치 상황도 영향을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선거 전문가라고도 하는데 제 스스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누가 이번에 됐든지 간에 공천을 정말 국민들이 정말 축복받는 공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공천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또 뭐 사심에 얽매여 서게 되면은 안 되죠. 지난번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공천 파동, 이한구 파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150석이다, 180석까지 갖는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저도 이제 공천 배제를 시켰습니다만 공천 파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일당이 못 되는 바람에 국회의장을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2016년 4월 중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탄핵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다는 전제가 되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이제 그 정권을 심판하는 쪽에 많이 정서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정책 중에 대부분이 실패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내년 초에는 아주 국민들이 실감을 할 거다. 따라서 우리 당이 온전하게 그릇만 해놓으면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잘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여당에서 우리를 협치를 하자고 그래놓고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를 세워놓고 있는데 아주 그 국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만 해놓고 자기들이 뭐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야당 파트너로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모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 책임을 짓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는 과반수까지도 욕심 부릴 수 있지만 뭐 일당되는 건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선거 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좌우간 우리가 잘 단결해 있다. 제1야당으로서 확실하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안 세력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틀림없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뭐 못 살겠다. 이거 뭐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제가 보기에 뭐 한 달 정도 선거 한 달 정도 전서부터 그냥 확 전국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만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일당 복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당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뭐 여러 가지 복귀 얘기도 나오고 또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노영민 전 주중대사의 비서실장 복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당 쪽 정부 쪽에서는 과거의 측근들이 지금 현실 정치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책임질 일을 해야 됩니다. 뭐 그분들이 실제로 그 대통령과 어떤 철학과 정서가 같다 그러면은 굳이 밖에서 무슨 방관자적 입장에서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에도 보면은 저희들은 애써 대통령보다는 측근들이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런 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향시킨다든지 뭐 주 52시간을 막 뭐 밀어붙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 정책에 있어서 뭐 지금 그 난맥이 많죠. 고용세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실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애써 대통령이 뭐
잘못하겠느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왔죠. 대통령을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예. 문제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한 2년이 좀 이제 되어 오는데 네.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대통령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 좌파의 대통령이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파묻힌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또 이런 그 소위 측근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더 그냥 초록은 동색이라고 한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역시 그 대한민국은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나. 네.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연계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 3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들이야 사실 과거 지난번에 이제 탄핵을 당헌 세력으로 이제 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복당을 했습니다만 물론 네. 저는 23년간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에서부터 당을 지켜오긴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탄핵된 세력으로서 몸을 낮추고 어디 뭐 명함 한 장 들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분명히. 네. 그런 상황에서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대통령이 잘하길 바란 겁니다. 그야말로 소위 구체제 어찌됐든 그게 잘못된 일들이 적체였었다면 네. 이것을 앞으로 그야말로 밝은 미래를 향해서 온고히 지신하는 과거를 버리되 갖출 건 쓸 건 쓰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3만 불 소득을 이루어왔던 우리나라의 저력 세계 그래도 5천만의 3만 불 소득을 가진 5번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7번째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가 5번째가 돼서 이런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잘 연계 발전 확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민생과 국가의 어떤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그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거를 파괴하는데 집중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에 이런 그 대한민국을 일으켜왔던 세력을 그냥 적폐 세력으로 해서 조금 정권 초기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분위기를 바꿔야 돼. 이건 뭐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 국민 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2명씩이나 그냥 깜빵에 집어넣고 대법원장 깜빵에다 집어넣고 자기도 깜빵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편안하게 집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한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국민들한테 어떤 심기일전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좋지만 이건 뭐 죽을 악을 쓰고 이렇게 그냥 내전을 일으키듯이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네. 저는 지금서부터라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바꾸고 또 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위 5분이라고 그래서 못 사는 20%의 그 경제력이 18%가 다운이 되고 특히 근로소득은 37%가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오히려 1분이라고 그래서 상위 20%는 10%인가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정책이 말로만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오늘 부총리가 또 어디 했다고 언론에 난 걸 보면은 좀 더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총리는 그걸 알 텐데 이제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나는 그러고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위 소득주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라 정권 초기에 저도 경제를 조금 알거든요. 네. 기업에도 한 20년 가까이 있었고 또 인천광역시장을 8년을 하고 그래서 현장을 좀 아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말이나 하고 다니고 정치꾼들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근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뭐 각종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색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조금도 바꾸지를 않아.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우리로서는 아닌 게 아니라 상대적인 세력으로서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행이죠. 뭐 잘 바꿔서 잘하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는데 네. 문제는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경제가 이게 파괴가 돼버리면 회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조그만 가게도 만드는 것은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게 하려면 한 5년 걸리는 거야. 망하는 것은 반년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렇게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 뭐 물론 본인들이 지금 자위를 하겠죠. 아직도 그래도 성장률 있고 뭐 4차 산업, 5차 산업 그러지만 결국 이것은 삼성이나 현대나 몇몇 대기업들이 지금 그나마 반도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런데 또 그 사람들 그냥 뭐 적폐 세력을 해서 맨날 못 살게 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는 거짓말이 가능한데 경제라는 것은 다 일머리가 시장에서 다 어떤 그 소위 경제적 순리, 시스템, 메커니즘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걸 저렇게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대통령 자신이 빨리 바꿔야 돼. 알겠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스텝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바꾸는 것이 지금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시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진이 모여 있는 서울시청의 6층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박원순계 국회 입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 쪽에서는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고위직으로 진성준 정무부시장이 지금 꼽히고 있다고도 하고 출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이야 늘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려는 입장일 거고 문제는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시정을 잘하고 있는지는 난 뭐 평가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제가 국감도 가보기도 했고 지난번에 세습 고용 문제 가지고도 아주 곤경을 치를 텐데 지금 이제 거꾸로 그냥 지금 여당에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뭐 드루킹 김경수도 구속되고 무슨 뭐 신재민 김태우 문제도 있지 손혜원 문제도 있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그게 가려졌는데 사실은 우리 박 시장이 너무 이벤트식으로만 했지 시정을 네.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뭐 그거는 국민이 평가할 일이죠. 예. 자, 미리 보는 주간 정가 이슈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 구말리 자유한국당 또 예산개선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정치 구말리에 최적화된 보수 쪽의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주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란 말씀을 또 한번 해야 돼. 텔레비전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는지도 몰라. 인천시장을 지내셨던 9번의 선거 전문가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